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기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홈페이지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익혔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의 일부입니다. 아이프레임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레임은 또 하나의 이름인 플로팅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웹페이지에 마치 띄워진 것과 같은 형태로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프레임은 쉽게 문서에 어떤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고 외부 파일을 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않고요. 바로 두 개의 파일이 있다면은 여기서 트리되는 파일 안에 위치를 테이블이나 또는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아이프레임을 불러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프레임은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름은 역시 링크를 걸 때 타겟 속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살펴본 예인데요. 좌측과 같은 그런 구조가 아이프레임 페이지의 구조입니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기초 틀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아이프레임 영역은 하단에 있는 우측의 이 박스 영역입니다. 자, 이것이 한 페이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측에 있는 이 기본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와 하단에 있는 참가 신청하기 페이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왼쪽에 있는 페이지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위에 있는 이 페이지가 바로 기본 틀이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에 이 참가 신청하기라고 하는 작은 폼 부분이 불려와지는 것인데요. 이 불려올 때 이것이 아이프레임 구조로 이와 같이 원하는 위치에 우측에 내가 지정한 그 위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와 같이 아이프레임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간편한 형태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림위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려면은 프레임과 같이 그런 프레임 셋이나 혹은 프레임 단추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뉴로 삽입을 시키고 태그로 직접 속성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이프레임을 삽입을 시키고 또한 해당되는 태그에 대해서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위버로 돌아가 볼까요? 자, 드림위버로 돌아가셨다면 24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iframe.html이라는 파일을 꺼내어주세요. 자, 해당되는 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와 같이 기본 틀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하단 부분에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와 행사 순서 보기라는 메뉴가 나타나 있고 그 밑에 셀 부분이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td 값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네, 바로 저희가 외부 파일을 iframe 형태로 불러오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여질 화면인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 화면이 기본 형태로 보여질 것이고요. 거기에 행사 순서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또 행사 순서 보기 페이지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라는 페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4번 폴더 안에 있는 apply.html 파일을 열어보세요. 네, 해당되는 파일이 나타나죠. 테이블 구조로 폼이 들어있는, 폼 요소들이 들어있는 페이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삽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행사 순서 보기라고 하는 두 번째 메뉴를 누르게 될 때는 time.html 요 이미 만들어진 이 타임 테이블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둘 다 보시게 되면 테이블 구조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이블들이 기본적으로 100%로 가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time.html에서도 테이블을 선택해 보시면은 위드가 100%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0%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불러와지는 화면에 따라서 상대적인 크기로 무조건 그 틀 부분에 꽉 차게 되는 형태가 되죠. 만약에 테이블이 없이 그냥 100%라고 할 때는 이것을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은
네, 이와 같은 형태로 100% 형태의 테이블이 뜨는 것입니다. 화면을 꽉 차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브라우저 크기를 크게 했을 경우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타났죠? 반면 브라우저를 작게 줄였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100%로 사이즈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줄이면 또 그만큼 작아지죠. 그러면서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 크기죠. 어떤 브라우저 사이즈나 해상도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해서 꽉 맞는 사이즈로 뜨는 것. 이것이 바로 퍼센트라는 그런 가로 길이입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이 1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틀에 담기든지 해당되는 틀에 꽉 맞는 사이즈로 뜨게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외부 파일을 아이프레임 안에 불러 들여오실 때는 그 해당되는 파일을 상대 크기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편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어플라이, 그 다음에 타임, 이 HTML 파일들을 확인을 하셨다면은 이번에는 아이프레임 파일로 돌아오셔서 해당 부분에 커서를 두시고 본격적으로 아이프레임을 삽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프레임을 삽입하시는 방법입니다. 프레임을 저희가 집어넣었던 것과 동일하게 인서트 메뉴를 통해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프레임을 삽입할 때 HTML 메뉴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프레임즈라는 메뉴에 들어갔었죠. 네, 마찬가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프레임에 관련된 메뉴를 삽입을 하실 때는 Insert HTML의 Frames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 하나 다른 것은 이 중에서 iframe이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그죠? 하단에 있는 iframe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HTML Frames의 하단에 iframe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일 텐데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자, 이와 같이 iframe이라는 항목이 삽입된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은 사각형이 화면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스플릿 부분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코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iframe 영역이 이와 같이 지금 블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iframe이 한 쌍의 태그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한 쌍의 태그로 들어간 iframe, 바로 여기서 저희가 속성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iframe 같은 경우는 프레임과 다르게 패널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도 역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frame을 삽입을 시킬 때는 인서트 메뉴에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삽입을 시킨 다음에 태그를 통해서 속성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frame을 삽입을 시키시게 되면은 사이즈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주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여백도 기본적으로는 약간 떨어지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딱 맞게 붙이시려면 여백도 0, 0으로 각각 지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몇 가지 옵션 사항들에 대해서 태그로 지정을 해볼 텐데요. 태그 부분은 코드 힌트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옵션을 삽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frame이 시작되는 태그 바로 뒤에 띄어쓰기를 해봅시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코드 힌트가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 먼저 저희가 프레임에 이름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iframe도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링크를 걸 때 타겟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먼저 name을 설정을 해줍니다. name이라고 치시면 오른쪽에 코드 힌트가 나타나요. 그죠? 이걸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는과 쌍따옴표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값을 입력하라고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con, 컨텐츠의 앞자를 따서 con이라고 지었습니다. 또다시 속성 끝부분에서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다른 코드 힌트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너비와 높이를 조절을 해볼까요? 너비는 width죠. 그러면 W만 입력을 시켜봅시다. W만 입력을 시키시면은 W에 해당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나타나고 여기서 가장 하단에 width 부분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쌍따옴표 사이에 커서가 깜빡거립니다. 네, 이때 저희가 설정을 해줄 것은 100%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TD 사이즈에 맞춰서 꽉 차는 사이즈로 상대 크기로 설정이 될 것입니다. 되셨다면 높이예요. 높이는 height이죠. H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 목록에 보이네요.
네, height 부분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height이 나타나는데 350픽셀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name 설정, 이건 타겟이 되는 거예요. name,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크기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백입니다. 여백이라는 부분을 딱 맞춰주셔야 왼쪽과 위쪽이 딱 붙는 형태로 작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마진은 페이지도 그렇고 아이프레임도 그렇고 조금씩 떨어져 있어서 틈이 보여요. 그 마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진에 관련된 거니까 M이라고 쳐보시면, 자 보세요. 마진 헤이트과 마진 위드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마진 위드 설정을 해주시면은, 마진 위드라는 것은 가로 방향의 마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걸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띄어쓰기를 해주셔서 나타나는 마진을 또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탑 마진이에요. 다시 한번 M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마진 헤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또다시 속성값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 0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마진 위드, 마진 헤이트 이렇게 이제 마진 값을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시면은 지금 기본적인 옵션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틀을 만든 부분이에요. 틀을 만드시고 화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 볼까요? 이와 같이 이렇게 그 화면이 보여질 부분이 영역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아이프레임, 이렇게 아이프레임의 틀을 만들어 주셨다면 이번에는 불러오셔야겠죠? 첫 화면에 보여질 그런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때는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src 속성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src는 소스의 약자이죠. 이미지도 src로 불러오시게 되고 프레임도 src로, 아이프레임도 역시 동일하게 src라는 속성으로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속성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곳이나 넣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src라는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므로 네임 뒤쪽에다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줄게요. 네임 뒤에 con이라고 이름이 입력된 부분에 바로 뒤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속성 힌트, 코드 힌트가 나타나죠. 이 부분에서 S라고만 치시면 이렇게 S에 관련된 코드 힌트 항목에 나타나고 하단에 src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이 src라는 부분 앞에 보면은 링크 아이콘이 있죠? 이것은 이렇게 불러오기에 관련된, 또 파일 링크에 관련된 그런 옵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rc라고 더블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은 파일 찾아보기 아이콘이 다시 나타나요. 이 아이콘, 브라우저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파일을 찾아서 불러와 주실 수가 있으니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가장 먼저 보여질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apply.html 파일입니다. 네, 신청서 폼이 들어있는 파일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OK를 눌러주셔도 되고, 파일 이름을 외우신다면 그냥 바로 타이핑을 치셔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이제 파일을 불러오셨으면은 이제 틀 위에 파일 불러오기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는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아요. 저장을 하시고 웹페이지로 확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웹페이지로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프리뷰 in iExplorer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가로가 100%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로는 저희가 지정한 사이즈로 되어 있죠? 약간 모자란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설정한 마진이 각각 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백도 없이 딱 달라붙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몇 가지 옵션을 좀 수정을 할 텐데요. 아이프레임을 삽입을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를 하셨을 때 아실 수 있듯이 이와 같이 보더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더가 들어가니까 약간 깔끔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보더를 0으로 입력해서 안 보이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속성값을 수정하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이프레임을 화면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플릿 모드로 소스를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소스, iframe 부분이 나타났나요? 네, 183번 줄에 저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더 값을 수정을 해주고 높이도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높이 부분인데요. height 35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380으로 수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보더를 입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속성을 찾아둘 텐데요. 프레임 보더에 관련된 것이 상단 부분에 바로 나타나 있죠. 프레임 보더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속성자에 0과 1이 있는데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더가 0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셨다면은 다시 한번 저장을 눌러주시고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높이도 딱 맞아서 스크롤바가 생기지 않죠. 그 다음에 보더도 없어졌기 때문에 깔끔한 형태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 부분은 iframe 부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 요 위에 있는 메뉴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볼까요?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라는 메뉴로 클릭하면은 지금 보여지는 이 메뉴가 이 iframe 영역에 나타나도록 하고, 또한 행사 순서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면은 또한 하단에 행사 순서 보기 페이지가 뜨도록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레임에 링크를 걸었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해당되는 링크 부분에 불러올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타겟만 제대로 해당되는 iframe 네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iframe 네임을 con이라고 지었던 것이 기억나시죠? 해당되는 그 con이라는 이름으로만 타겟을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드림위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먼저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 상태로 링크를 걸어주세요. 링크 파일은 오른쪽에 준비되어 있는 이 apply.html 이 파일이죠? 이게 참가 신청서예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파일을 저희가 이 하단 속성 부분에서 이 단추를 통해서 바로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파일이라는 단추를 선택하시고 바로 드래그 하셔서 우측에 있는 apply.html 파일로 드래그 해주시면 바로 됩니다. 연결이 되죠. apply.html이라는 링크가 적용이 됐고, 이번에는 타겟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죠. 자, 타겟 설정을 위해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목록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직접 프레임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입력 con이라고 해줍니다. 이 con은 뭐죠? 네, iframe 네임으로 지어준 이름이죠. 바로 이 iframe의 이름입니다. 즉 위쪽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하단에 나타나겠다. 이 con이라고 하는 iframe 영역에 나타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제는 반복해서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타겟이라는 개념과 name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부분이 있죠? 링크에서 말하는 타이틀은 이 문서의 타이틀과는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링크에 대해 익힐 때 실습을 해보았죠. 타이틀이라는 개념은 이미지에서 alt라고 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의 설명과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즉 링크 부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날 텍스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신청서 작성하러 가기라고 보충 설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다면 해당 부분이 링크가 제대로 완성이 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행사 순서 보기를 저희가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링크를 걸자 첫 번째 항목의 텍스트 컬러가 주황색으로 변경이 됐죠. 스타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페이지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 시트 때문이에요. 스타일 시트가 링크 부분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나도록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 순서 보기를 블록 설정을 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링크와 타겟 타이틀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링크를 걸 것은 행사 순서 테이블에 나타나 있는 이 time.html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쭉 드래그 하여서 연결시켜 주시면 이와 같이 time.html이 링크 부분에 뜨죠. 그 다음에 타겟 부분은 역시 저희가 con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 어떤 글자가 나타나겠는가? 행사 순서 미리 보기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링크가 걸렸다면 둘 다 주황색 글씨로 컬러가 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링크 부분의 컬러가 변경됐고 링크된 글자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밑줄이 그어지고 우리가 타이틀 속성으로 입력한 텍스트가 이와 같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이거 다 스타일로 미리 본문에 작성된 것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사 순서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행사 순서를 본인 표가 나타나는데 지금 스크롤도 안 생기고 깔끔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한 아이프레임 영역에 100%로 들어가는 테이블이므로 가로에도 스크롤바가 안 생기죠? 자, 이와 같이 딱 맞는 사이즈로 들어갔어요. 참가 신청서 작성하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이와 같이 딱 맞는 사이즈로 화면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저희가 아이프레임을 사용해서 화면에 마음대로 외부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 이렇게 외부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수정된 부분이 있을 때 또 외부 파일만 수정하시면은 공통적으로 사용한 모든 문서에서 변경되어 보이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아이프레임을 사용을 하여서 저희가 재미있는 문서를 또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프레임과 아이프레임 두 개 다 프레임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프레임 셋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딱 픽스되어 있는 프레임을 만들 때는 앞서 배웠던 그런 프레임 셋 기능을 사용해서 저희가 프레임을 만들고요. 이와 같이 이동식으로 특정한 위치에다가 딱 삽입을 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아이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또한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바로 아이프레임은 태그로서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삽입을 하실 때는 프레임이든지 아이프레임이든지 동일하게 이 HTML 메뉴의 프레임즈를 통해서 삽입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프레임에 관련된 메뉴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학습을 해보았네요. 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